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2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화창했던 것 같아요. 가을에 온연한 날씨를 만끽할 수가 있었는데요. 현재 매크로 증시는 매우 어지럽고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폭풍과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의 가격 또한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는 가격 평가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언급을 드리죠. 우직하게 동행을 하시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 그 가치를 알고 계신다면 지금의 가치가 얼마나 싼지, 그리고 세력들과 쩐주들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개인의 물량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크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의 성장이 곧 실적의 성장을 의미하며 그들이 떠나감을 의미합니다.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되게 된다면 남아있는 대차장고와 공매도 누적장고는 대량으로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량으로 줄어들어 있지만.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우가 2.47, 나스닥이 2.31, S&P가 2.37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면요. 금리 인상 막바지, 미국 증시 2% 상승. 자, 미디어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상 막바지이다. 그러나 저는 아직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물가기 때문이에요. 물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유가에 대한 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이 모든 부분들이 맞물려 가면서 물가 상승폭이 완화가 돼야 연준이 물가를 명분으로 지금까지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에 수도꼭지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등이 나왔냐?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니까요. 자, 보시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0.75% 영원하지 않아. 미국 연준에서 속도 조절론이 점화되고 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준 총재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계획이 필요하다. 중단하지는 않지만 50에서 25bp 둔화가 적절하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대규모 금리 인상에서 후퇴할 때가 아니지만 정책 입안제들이 금리 인상 규모를 축소하는 계획을 시작해야 한다. 그녀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막바지 국면에 가까워짐에 따라 50에서 25bp로 상승폭을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참고만 하시고요. 자, 계속해서 어쩔 때는 강하게, 어쩔 때는 약하게. 자, 11월 금리 인상은 0.75%가 거의 확실성이 되고 있는데요. 12월은 0.5. 이 부분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금리 인상 상승폭이 둔화가 되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하다. 첫 번째 물가라는 명분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게 안 잡혀서 계속 올리다가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같이 빠그러지게 되면 바뀔 수밖에 없다.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미디어에서 언급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 증시가 반등에 나왔던 부분이죠. 연준 내 과도한 긴축 우려가 커져서 12월은 50bp 인상 여부를 논의할 듯하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금리 한번 올리고 끝까지 올리다가 상승폭이 둔화되다가 멈춰지겠죠. 저 또한 그리 생각을 합니다. 과연 매크로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나갈지. 그 부분에는 물가 이 부분이 있고요. 자, 레이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또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통화 정책이 제약적인 필요성이 분명하다면서도 금리 인상의 속도와 경로는 정보 의존적,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데이터에 따라서, 물가에 따라서 조절할 수밖에 없어. 경기를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그러나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죠. 물론 상승폭이 살짝 둔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 가지의 모멘텀이 어느 기준점에 나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의 일시적인 봉합, 그러면 연준 오펙 플러스에서 원유에 대한 증산,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중국과 전 세계 락다운의 가동의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신중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제 기준점에선 이렇게 공포를 주고 또 이렇게 희망을 주고 대중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월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 75bp 인상 가능성이 88%로 떨어졌어요. 연준 속도 조절론이 재부각되었다. 재부상. 그래서 금리가, 증시가 반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반등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나스닥의 일봉인데요. 자, 반등에 나왔죠. 요만큼.
자, 지금 보게 되면 고점 대비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쌍저점을 깼죠? 주봉상으로.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 나왔다가 저점을 이탈했다가 반등 나와서 요 부근 살짝 깨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빠졌을 때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반등 나왔다가 빠졌을 때, 자, 빠졌을 때 이때마다 미디어에서 엄청나게 공포가 휘감고 있었습니다. 늘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가 휘감았다는 거죠. 그리고 쭉 빠졌죠. 자, 이때 누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자금도 없고요. 공포에 쩔어서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근데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매크로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은 계속해서 모아간다. 장기의 자금이 단기와 중기 자금으로 바뀌어나가는 부분이다. 열심히 지금 모아갈 겁니다. 어차피 미디어를 통해서 수급이 차단되고요. 그리고 연준이 이미 수도꼭지를 잠갔기 때문에 자금줄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가는 부분이다. 선수들은 지금 모아갑니다. 매크로가 매우 시끄러울 때. 왜? 이들은 지나가는 폭풍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대항해가 시작됩니다. 셀트리온의 지도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지도에서 바다에서 항해 중에 지금 태풍을 만난 거죠. 그러나 이걸 파고를 뚫고 결국은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4년 동안 투자하셨다면, 4년 이상을 투자하셨다면 결국은 8개월에 고속 열차는 탑승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면 매크로로 인해서 기업 가치나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이미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반증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나스닥이 이렇고요. 주봉으로 잠깐 봐볼까요? 자, 주봉으로 볼게요. 그죠? 쌍저점을 살짝 이탈했다. 살짝 이탈해서 놀고 있는데 미디어는 세상이 망할 것처럼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죠. 물론 여기서 더 빠져서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더 답으면 그 말입니다. 왜? 연준이 천문학적인 제로금리와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와 양적 완화와 양적 완화를 넘어선 질적 완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 그 부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 시계추는 그 페달을 밟았던 부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한번 봤으니까 해외 증시도 같이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나스닥은 아까 보셨고요. 다우도 마찬가지죠.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쌍저점을 이탈해서 그 부분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P도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죠? 거의 유사한 흐름. 자, 니케이도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니케이는 그나마 쓰리바닥을 형성하면서 안정적으로 있고요. 독일, 그죠? 거의 유사한 흐름이에요. 바닥 깼다가 올라왔고요. 상해도 거의 쌍저점 아직 깨진 않았어요. 유사한 흐름. 유로스톡을 보게 돼도 거의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대만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왜? 자, 중국에 대한 이슈가 괜히 많이 부각되고 있죠. 우크라이나 다음에 대만에 대한 병합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사실 양림이 불가능한 부분인데 이걸 시도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 더불어서 홍콩 증시도 크게 흔들거리고 있어요. 홍콩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항생도 마찬가지로 흔들거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매크로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달러의 가격이 111.98 정말 찔끔 빠졌어요.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추세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바꿀 수 있는 단선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유가는 85.05달러 약간 올랐고요. 원화는 1438원 역시 고점 부근에 있어요. 원화의 부분, 달러의 부분, 유가의 부분 바뀐 것이 없고요. 자, 현재 잠시 눈치를 보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미 국채금리가 당연히 살짝 떨어졌겠죠. 10년물이 4.21, 2년물이 4.48. 그러나 역시 고점권, 역사상 고점권에 있어요. 금리 또한 역사상 고점권, 원달러 환율 또한 고점권, 달러의 가격 또한 고점권에 있죠. 자, 이거는 물가, 그 세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매크로의 방향은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장에서 제약바이오 주가 상황이 좋았던 것 같아요. 모더나 주가가 8.48.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바이오 제약 주가는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의 영향보다는 고령 인구의 증가가 더 크게 영향을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고령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바이오 제약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존슨앤존슨, 릴리, 에피,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암젠, 사노피, 길리어드, 리제너런, 모더나 상승이 다 나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돌아오는 월요일에 우리의 셀트리온 역시
급등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상승하기 기원하고요. 올라가건 떨어지건 지금 기계적으로 담는다. 에너지에 응축되고 실적 가치가 확인이 되고 매크로가 진정이 되고 그러면 자금은 들어오고 상승한다. 그 기반 위에 3, 4합병이 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대량 잔고, 공매도 도저 잔고, 대차 잔고, 쇼커버가 일어난다. 급등 나온다. 이때가 1차 목표이다. 전고점 돌파 나올 때, 슈팅 나올 때, 개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 때. 자, 7번째 우스탈마.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의 상포명입니다. 우스탈마. 이제 출생신고를 했으니 7번째 동생이 세상에 태어난 셈입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로는 가장 빨리 임상 3상을 2025년 5월에 완료했고 지난 9월 유럽 피부과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암제는 셀트리온보다 한 달 늦은 6월 임상 3상을 종료하였고 1차 데이터 공개하였습니다. 기타 알보텍, 삼바 등 다수의 업체들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임상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FDA, EMA 승인을 위한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까지 등록했으니 모든 준비는 마쳤겠지요? 그러면 문제 특허를 얘기해보면 스텔라라의 미국 특허 현황입니다. 물질 특허 2023년 9월 25일 날 종료가 돼요. 치료 방법 및 특허 요거는 2037년 3월 28일 종료의 10건, 2032년에서 39년 종료, 조성물 특허 출원 중, 제조 특허 2건, 2039년 6월 22일 종료, 기타 특권 9건, 2024년에서 32년 종료, 총 33개의 특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메인 특허를 제외한 추가 특허들을 모두 무력화하여 내년 9월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들 특허 물질들을 모두 회피할 수 있을까요? 저도 특허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을 할지 아니면 합의를 통해 출시 일정을 결정할지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텔라라에 대한 특허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분기에 업데이트된 블록버스터 바이오로직 뉴스레터를 보면 이거는 램버스님이 올려준 자료를 참고하신 것 같아요. 참고로 아일리아의 경우 5건의 특허에 대해 총 8건의 특허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셀트리온 2건 포함. 스텔라라의 미국 메인 특허 종료도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추가 특허가 있다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벌써 소송이 제기돼야 하는 시점입니다. 아직 특허 소송이 없다는 것은 다음 2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1. 첫 번째는 문제가 될 만한 추가 특허가 없기 때문에 내년 9월 예정대로 출시한다. 나중에 오리지널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걸어오면 그때 대응한다. 2번째, 문제가 되는 추가 특허가 있는데 이는 명백히 새로운 발명이라 평가되어서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출시 일정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는 우스탈마의 출시 계획에 대해 설명이 있지 않을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우스탈마. 요거 또한 시장 규모, 큰 블록버스터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출시가 됩니다. 어마무시하죠? 250주 안티바디가 계속 성장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거는 과거로 지나갔어요. 자가면역 질환, 항암제, 이 포트폴리오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가죠. 글로벌 빅팜을 향해서 우리의 목복지는 흔들림 없이 도착해야 합니다.